안녕하세요. 2월 17일 한놈한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메인 환경 썸네일 환경을 좀 바꿔봤는데요. 어찌됐든 에이징랜드의 2월 17일 리뷰 내용이고요. 딥시크의 반격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이징 에이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에이징 랜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용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각국에서 세계에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자고 하면서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을 낮추는 이유는 기존에는 양산형 반도체 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급 성능과 그 좋은 가격이 매칭이 됐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또 말 그대로 딥시크죠.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어땠습니까? 저가로 그 충분한 효능을 냈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당장 너무 고사양의 그 고가의 엔비디아를 사용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지금 어떠한 기술에 맞는 그에 맞는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를 하거나 주문형 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단가를 맞추는 게 오히려 저렴한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직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대규모로 공급되는 반도체 칩 같은 경우가 훨씬 당연히 직접 소량 주문하는 에이직 시장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그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에이직 시장 같은 경우는 고사양을 원하는 그런 형태로만 제작이 됐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 엔비디아의 칩의 고도화된 기술과 함께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에이직 시장이 반대로 오히려 더 급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경제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게 되면 그 한쪽의 반대쪽이 급부상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에이직 시장은 아주 호황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주문형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5년에 231억 3천만에서 2034년에 478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가속기 시장 규모 또한 120억에서 800억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자체 AI 가속기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에이직 주문이 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 필수인 HBM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이나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각종 사용처에 특화한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이죠. 대중화 기술 시대를 맞아서 2034년까지 2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 시장의 응용 분야는 향후 몇 년간 매우 유망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AI 가속기나 암호화폐 채굴 등을 위한 에이직 개발은 이때가 오히려 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제품의 턱없이 높은 가격에 질린 빅테크들이 앞다퉈 자체 AI 가속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에이직 시장의 성장세는 아주 탄력을 받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의 왕국에 과감히 도전하는 ARM조차도 이제 칩 개발에 참전을 했죠. 그럼 뭐 세계에서의 어떠한 이상 기류들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시장의 물은 항상 한쪽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파생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주문형 반도체의 점유 확대로 대장주 지위를 굳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5년간 1,500달러 이상의 AI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양에 맞춰 에이직 칩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직 기술 같은 경우는 아주 고사양에도 당연히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를 필요로 하지만 저사양도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것만 넣어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경험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엔비디아의 고급 칩, 고급 가격에만 의존하는 시장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완전한 대항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쨌든 딥시크 등장으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다른 업체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여러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또 AI 오픈 AI, 샘 울트먼, 또 손정의 이렇게 세 명이 활동을 하고 한미일 동맹을 탄생을 시키면서 스타게이트라는 가칭 명의 참여를 협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사양 저사양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특수를 누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시장의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칩이 고성능의 고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에이직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칩을 원하는 기술로 만들었을 때, 그죠? 그게 꼭 고사양일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양이면 좋긴 하지만 이 고사양을 다 갖다가 어차피 쓰지도 못한다 그러면 내 거에 맞는 형태를 주문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이지 기술 같은 걸 갖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죠. 업체들에 대한 뭐 인수합병도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시장에서 급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피리오사 AI를 인수 논의했고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요 뉴스가 나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오히려 더 완전히 증대가 됐죠. 그냥 단순히 이제 기술 논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M&A의 대상으로까지 각국의 업체들이 표적화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대로 뭐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에 메타 같은 경우도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공지능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생산하는 피리오사 AI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합병을 시키면 본인의 이제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독자적으로 이제 뭐 어떠한 회사, 그죠? 엔비디아가 됐던 어디가 됐던 거기 기대서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종속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막 실행하려는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펌핑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금이 몰려 있고 각 업체들이 그 메이저 업체라는 부분들은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또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찾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근데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어떠한 자기가 그 조금 그 큰 이득이 보이는 쪽에 되면 스스로 나서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경기 호황일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꺾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기도 한번 꺾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주 극을 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따라서 각 그 대기업 쉽게 말하면 글로벌 대기업 업체들이 노리는 분야가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는 에이직 쪽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직에 관련된 관심은 아주 극대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향후 한 1년, 2년까지는 그냥 지속적일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에이직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아마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중심의 공급망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계 같은 경우 주문형 반도체에 기대고 있고요. 또 범용 반도체가 아닌 주문형 반도체를 활용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그 기술에 맞춰서 그 기술에만 특화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워낙 소량 생산이고 어차피 그 개별 생산이다 보니까 고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 겨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엔비디아의 칩 자체가 고사양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에이직 기술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에이직 랜드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5,100원 이하로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35,100원, 32,600원, 31,1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차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35,100원
32,600원까지 두 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돌파를 하다가 한번 실패를 했고요. 지금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죠. 지금 오늘 종가가 38,650원인데 요 구간에서 정석적이라고 그러면 35,100원에 매수했던 부분이든 32,600원 매수했던 부분이든 하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쿨한 선택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선입니다. 수익이 났는데 굳이 이걸 안 챙기고 계속 가서 내가 1000% 2000%를 먹겠다 이렇게 가는 전략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시나리오에서는 적당한 수익은 챙기고 나머지를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돌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여기서는 수익 실현보다는 수익 실현을 적게 하고 대부분 가지고 돌파를 지켜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더 확률이 더 높아요. 돌파 쪽이.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이걸 다시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에이지 기술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돌파가 일어나면 다시 눌림이 와야 돼요.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그 눌림이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돌파돼서 이 위에서 온다 그러면 불타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가는 형태로 다시 눌림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팔았던 부분에서 다시 또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당연히 지금 제일 가격적으로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구간은 그냥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들고서 돌파하는 게 제일 높습니다. 첫 번째예요. 근데 항상 시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만 들고 가기에 최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여기서 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서 끝까지 가져가 봐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돌파가 하고 나머지 눌림이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그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이걸 대대 상승으로 보고 어디까지 크게 상승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의 관점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요 라인이죠. 월봉을 기준으로는 45,000원을 넘어가는 라인. 요 라인까지는 그냥 꾹 참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45,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돌파를 해가지고 6만원 또는 여기 65,000원 라인까지 돌파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겠다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경우 단점은 올라갔다가 다시 떨궈지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매일 제 종목의 그 영상마다 제가 올려드리죠. 좋은 가격에 잘 샀어요. 근데 내려올 때 잘 샀으면 요 샀던 대가를 항상 챙겨라. 챙기고 나서 돌파는 나머지 이걸 다 챙기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이 좋아지면 이건 돌파한다고 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일정 챙기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를 노려라. 요게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에이징 랜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돌파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원칙대로 이런 매매를 자꾸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야 요 매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생기고 시나리오의 전략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매매죠. 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에이징랜드에 관심이 가지셨다면 조금 더 위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강한 모습으로 한번 돌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